김포 장릉에 왔어요. 즐겁게 이슈화되는 김포 장릉에 왔어요. 저희들 묘지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떤 조건이 있길래 어떻게 아파트와 부조화가 되는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입장하고 있어요. 낙엽이 지금 잠깐만 한 20-30% 진행하고 있네. 한참 들어. 20-30% 정도 진행한 거잖아. 거기는 나는 다 떨어졌어. 마음마다 손님이 있어요. 그럼 30%는 넘나? 소나무부터 다 떨어졌어. 저쪽 나무들은. 이게 뭐 소나무도 이렇게 노랗게. 장릉 입장하고 있어요. 약간 민감한 것 같아요. 입장이 되니 안 되니, 영상을 찍으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나무가 잎이 달리면 달린 대로 이쁘고, 또 잎을 떨구면 떨군 대로 또 매력적이네. 숲이도 이쁘고. 응. 이게 사무실에 나면 같은 거 선생님. 그럼 이게 멋있겠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이뻐 이게요. 일반 참나무랑 틀리게. 한국의 자연이 가을은 가을대로 이쁘고 여름은 여름대로. 이거 사계절이 다 이뻐. 이런 앙상한 가지 나무에 눈이나 눈꽃 같은 거, 특히 상고대 같은 거. 여기는 뭐 상고대는 없겠지만 눈이 내려도 이쁘고 안개가 자욱해도 이쁘고. 여기 자연님이 보존이 잘 되어 있네. 여름에 떡도 끊어가지고 왜 하는 거 보셨다는 선생님? 이파리 끊어놓은 거. 그거 떨어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묘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김포 장릉 관련 어떤 현황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둘러보기 위해서 이주사와 함께 찾아뵙고 있어요. 저희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풍수를 한국식으로 적용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장릉 앞면, 그러니까 오방이 될 것 같아요. 장릉 앞면 오방에 아파트가 한 3,400여 세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안산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은 조율 단계에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은 조선시대는 아니고 조선시대가 물러간 지 한 800에서 90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묘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풍수와 한 몸으로, 한 시스템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현장이기도 해서 찾아뵙고 있어요. 풍수지리까지를 묘지 범주로 본다면 안산까지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안산이 안 보인다. 여기 왕릉에서 안산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묘지로만 본다면 왕릉 이해하지만 되는데 왕릉은 잘 계시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현대 사회의 문화재청의 시각인 것 같아요. 신문기사에도 나온 게 진짜 그게 이 경관을 해친다가 아니고 안산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요. 안산이 안 보이는 거지. 그렇다면 묘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풍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짜요. 그게 참 난감하고 애매한 건데, 풍수와 묘지가 분명히 다른 건데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측면 때문에 찾아뵙고 있어요. 정면에 연못이 있네. 정면에 이게 못을 두잖아. 이게 풍수, 이것도 다 풍수야.
아,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어요. 장릉에 도착했어요. 저희들은 정자가까지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홍살무는 중앙에 3창을 두고요. 좌에 4창, 우에 4창 이렇게 두었어요. 총 8창을 두었어요. 입장하기 전에 이렇게 저희 나라나 동남아권에서 특히 중국, 일본 포함해서요, 한국까지 이렇게 물을 건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수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이곳을 절집에서는 극락교를 이렇게 배치하고요. 극락교를 건널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했고요. 왕릉을 포함한 묘지에서는 금천교를 이렇게 두고요. 금천교를 지나면 홍산문을 통해서 입장하는 이런 공식입니다. 중국 같으면 당연히 화표가 첫 번째였을 거고요. 두 번째는 쌍사자, 세 번째는 패방, 이런 공식이었을 겁니다. 묘지나 궁전이나 다 그런 공식이죠. 중국 같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는 것처럼 금천교를 통해서 이렇게 홍산문을 거쳐 입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조선 중기야? 선조의 아들이면은 선조의 아들이면 중전기네. 네,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예. 그래도 원체 좋은 자리에다가 오셨나 보네. 저기 뭐지 그거? 대군이었으니까 그렇게 좋은 데다가 여기가 조금 이게 높아서 그렇지. 저게 이제 민간 시설이야. 이따가 한번 검색을 해봐. 네. 내가 저 민간 시설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홍살문을 지나면 여기가 배우가 계셔요. 이곳에서 인사드리고 갔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장례나 장묘 시설에는 이렇게 현전을 통해서 이곳이 존엄한 영역이고 북쪽을 향한 영역이고 조성 영역이고요. 하늘 영역이다. 이렇게 현전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곳은 김포 장릉이라서 공항 가는 비행기들로 좀 시끄럽습니다. 언제부턴가 이곳을 향로라고 칭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우리나라식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향로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자각입니다. 현전이 예쁘게 깔려 있고요. 정자각에서 바라본 능침 영역이고요. 쌍분 형식입니다. 이런 공식은 절집의 보공 컨셉하고 유사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관찰해야 될 부분은 이곳은 하늘 영역이다.
저승 영역이다라는 걸 상징화하기 위해서 현전을 깔았고요. 이렇게 현전을 깔았어요. 그래서 입장에서 들어오면 제향 공간의 대표시설, 정자가, 또 배의 등등은 현존으로서 배려를 했구나, 그런 측면을 관찰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고려시대의 불교 장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절집의 시설들도 보면 명부전이나 아니면 또 영산전이나 아니면 또 뭐 지장전이나 뭐 약사전이나 이런 부분에 들에 보면 이렇게 밤색 계열의 이렇게 깔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과 이곳에서도 그런 시설로 배려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매우 유사점이 있구나, 그렇게 관찰할 수 있겠어요. 이곳을 올라오는 진입 계단은 구름 문양으로 설정해서 이곳은 하늘 위에 있다, 구름 위에 있는 시설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곳으로 올라가면 하늘이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했어요. 의식은 이곳에서 하는 것이다. 일반 묘지로 해당하면 이곳이 상석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원묘지에서는 이곳 정자각을 통해서 제의식을 진행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어요. 이곳은 본래부터 왕의 묘지, 왕릉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왕릉 입장에서의 풍수적 관점으로 보면 매우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부족함을 떠나서 왕릉으로서는 성립될 수 없는, 적용할 수 없는 미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풍수적 관점에서 김포 장릉의 입지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찰하기로는 대체적으로 기준 삼았던 조선 왕릉에 적용되어 있던 산형의 입지로는 부족함이 상당히 많고요. 왕릉으로서의 입지 선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이 되었던 몇몇 부분에서 부족함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특히나 왕릉 혈초를 정함에 있어서 용의 갈무리 과정, 이 부분, 용의 형성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곳에서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왕릉의 정법 묘지로서는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주사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김포장릉의 이 묘터가 왕릉 묘터로는 부족함이 상당히 형기적으로는 많거든. 용이, 뚜렷한 용이 살아서 내려오면서 갈무리가 된 그 정점에 왕릉이 조성됐어야지 되는 건데, 그것을 혈처 삼았어야지 되는 건데, 파한 것처럼, 용이 파한 것처럼 밋밋하게, 어차피 보면 밭 같아, 평지 같아. 뚜렷한 용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용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대범하게 내려오다 멈춰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왕릉이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거 그곳에 능침 영역이 있고, 본래 혈처라고 본래 용이 살아있다면 혈처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정자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하여간 뭔가 어색하다 하는데, 이 왕릉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본래 여기가 묘가 있던지에 추진해서 왕릉으로 업시킨 거야? 아니요, 묘가 있었던 자리는 다른 곳에서 이천장한 거야? 네, 천장에서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아, 여기 보인다. 그 인원왕후, 그러니까 이분의 그 장릉에 계신 분의 인이
그 원종이라는 분인데 그 원종이라는 분은 여기 안 계셨고 남양주에 계셨대요. 남양주에 계셨고 여기에 요 자리에도 아니고 요 주변에 육경원이라는 그 저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원종의 부인, 이 원종 인원왕후라는 분의 그 묘가 있었는데 원이 있었던 거죠. 원이 있었는데 그 인조가 이제 왕이 되시고 나서 이 양주에 있던 분을 이쪽으로 이제 모셔온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모셔와서 그쪽에 이제 원종이 계시는 거는 흥경원이라 그랬고 여기는 이제 인원왕후의 묘는 육경원이라 그랬고 둘 다 원이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능으로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격상시키면서 네. 이쪽으로 옮겨 모셔서 새로 조성한 거네. 그렇죠. 그게 이제 인조가 왕이 된 지 10년 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능호를 장능이라고 했다. 근데 이제 옮겨오고 나서도 이제 장능이라는 칭호를 받지는 못했던가 봐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오셨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능의 형태에 맞게 조성한 건 아니고 원이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런 것 같아요. 네, 원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래부터 능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이런 형국의 이런 형세의 묘터에 왕릉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고 나는. 지금 왕릉으로서 조건은 이곳에서는 성립될 수가 없어. 너무 부족해. 이거를 추존하는 것도 여러 이제 형식이나 시간이 많이 걸렸던가 봐요. 그래서 인조가 왕이 되고서 10년 만에 아버지를 이제 왕으로 하고 왕능으로 능으로 이제 격상시킨 거죠. 10년 만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묘를 만들기도 했었고 뭐 원님도 있었고 묘를 만들기도 했었고 뭐 부왕군이니까 그렇게 있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왕능의 형질 같은 거는 10년 만에 했다. 그때 다시 조성을 한 거예요. 어쨌든 역사는 지금 이주사의 설명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본래 어쨌든 이사를 오셨던 이곳에 본래 썼던 그때 당시 이곳에 묘터를 장만할 당시는 왕릉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로 모셔뒀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곳이 왕릉의 자리로 부족하냐를 입수 과정서부터 남방까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주다가 볼 때 저 후면에 능침역의 후면에 입수가 뚜렷한 거야. 입수가 갈물이 되어서 입수용이 최대한 갈물이 되어서 압축하면서 내려온 거야. 여기 펑퍼짐하게. 네, 펑퍼짐하지. 너무 밋밋하게 내려왔지. 그러니까 입수가 뚜렷하지가 못하잖아. 예, 제가 볼 때도 입수가 뚜렷하지 못해서 왕릉으로서는 사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입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기는 있으되 왕릉 자리는 부족하다. 또 하나는 지금 능집 영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자각 위에 있는 거야. 정자각 밑에 있는 거로 보이는 거야. 정자각 위에 있어야지 되는데. 거의 뭐 비슷하거나 네. 그럴 것 같아요. 좀 비슷하거나 그럴 것 같아. 어쨌든 위에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정자각 위에 있어야 하늘 나라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컨셉으로 조선시대의 왕릉은 그런 입지에 모셔졌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 용이 밋밋한 용이 내려오다가 어디에서 갈무리 한 거야. 정자각까지 가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정자각 앞에서 갈무리 했다고. 정자각 앞에까지 가야 돼요. 정자각 앞에서 갈무리 했어. 이게 왕릉 묘터로서는 부주화가 되는 거지. 이런 데에다 왕릉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정자각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이게 경사도 좁고 계단도 있고 이렇게 한참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갈무리가 안 됐다고. 이게 이 앞에는 참 이쁘장하게 이렇게 다듬게 했는데 진짜 여기서 정자각 높이만큼만 돼가지고 딱 저기 했었으면 뒤에가 어떤 앞에가 저희들이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부족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일반 묘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왕릉 묘터로는 부족함이 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왕릉이라는 그 조건 하에 조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시를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고요. 다만 그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왕릉으로 추진된 다음 이후에인지 그때 당시인지 그런 나름대로의 상설 공식에 따라서 금천교도 두고 홍살문도 두고 배우이도 두고 참로도 두고 이렇게 수복방도 두고 다 구색은 갖춰진 것이 오늘날의 김포 장릉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김포 장릉이 유네스코에 이 김포 장릉까지가 포함된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곳의 앞부분에 앞면 부분에 그러니까 안산 부분에 아파트 3,400세대가 신규 건설되고 있다는 거잖아. 네. 유네스코 등재 조건이 왕릉이라면 지금 여기 보여주는 이 왕릉 자체 요 내부만. 이 내부 이 면적이 네. 유네스코에 등재진 거야? 아니면 안산까지가 유네스코에 등재진 거야? 그러니까 능이야 예. 그러면은 능 안에만 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풍수지리와 묘지가 지금 구분 안 된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풍수지리라는 것은 왕릉 묘토를 이 혈초를 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풍수지리가 적용된 건데 지금은 왕릉 이야기인지 풍수지리 이야기인지 두루뭉실 같은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인데 무언가 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던 풍수지리가 묘지로 둔갑해서 지금 이야기 되니까 앞에 안산을 가린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설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가고 있다고. 현대사회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것들이 바른 생각이고 바른 관찰인지 나는 이해를 조금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정자각에 가서 앞에 한번 바라보면 지금은 안 보여? 잘 안 보여요. 정자각에서는 별로 크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능침에서 보면은 그게 보이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가서 이제 사진 찍은 거는 저 위에 가서 아파트가 이제 많이 보이게 되는데 지금 정자각에서 보면은 끝에만 조금 보이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보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능침에서 진짜 그 안산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건데 진짜 유네스코 등재될 때는 이렇게 이게 영역만 등재가 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이 앞에 가가지고서 예. 안산까지 등재된 거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거 거기가. 예를 들어 이주사 산지 승원들 우리나라 유네스코 등재졌지. 그렇죠. 그렇지 마곡사를 포함해서 그러면 마곡사 산지 승원 영역 내가 유네스코야? 아니면은 계룡산 갑사가 있는 계룡산까지를 전부 다 똑같은 관점이잖아. 마곡사 예를 들어서 일종의 한 사찰을 예를 들어 보자고. 그럼 태화산 마곡사가 안산이 계룡산이다 라고 하면 계룡산까지 범주 내 속에서는 무엇을 시설을 하면 안 된다는 진짜 이런 어려운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삼성동에 있는 왕릉이 있잖아. 그렇죠. 예. 삼성동에도 왕릉이 있어. 네네, 그럼 그 앞에 빌딩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가능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억지 춘향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왕릉 면적으로서는 내가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지금 여기만 해도 이 산에서 저 산 봉우리 청룡 백호 앞에까지 아우르면은 면적이 어마무시한 면적이야. 그러면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할 것 같은데 저 도시를 건너서 저 앞에 있는 안산 경복궁으로 말하면 관악산까지 그 안에 왜 건물을 졌냐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 난 그렇게 보니까 이상하고 또 묘지를 전문으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 묘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야. 풍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지. 의아하고 좀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그런 부분에서 그런다 지금 인식은 브레이크를 걸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는 이제 공주를 따지고 본다면은 그런 예가 좀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은 공산성이 유네스코 등재됐잖아요. 공산성이 유네스코 등재되면서 일어난 가장 큰 문제가 직면한 문제가 뭐였냐면 제2 금강교 건설이었거든요. 제2 금강교를 건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있던 다리나 이런 것들에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 제2 금강교 바로 옆으로 해서 이제 건설이 되려고 했었는데 이 유네스코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정관상, 그다음에 이제 거리상 뭐 이렇게 따졌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주 그냥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지금도 아마 시비거리가 있는가 봐요. 그것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유네스코 진짜 그 등재된 그
문화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진짜 뭐 제한이 있는 거냐, 고도 제한이 있나, 거리 제한이 있냐, 이렇게 있는 거냐.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상하 좌우로 무슨 거리나 이런 것이 제한이 있는 거냐. 있어. 이거 해석에서의 고무줄법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여기서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 보호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 이게 뭐 매수를 해가지고서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저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 사는 곳인데 그래도 일반 사람들 편의상이 이게 쓰는 곳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솔직히는 이 김포 장롱도 뭐 문화재청 뭐 심의위원회 뭐 일단은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 거친 그러면은 그걸 많이 거쳐서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랬으면 못 듣겠느냐. 그렇지. 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참 이런 건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김포 장릉에 도착해서 저희들이 이모저모 살펴보았고요. 일단 정작하게 올라서 안산 방향, 남방 오방 방향으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떤 입장이야? 그렇게 거북스럽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거북스럽지 않지? 네.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잖아. 네. 너무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어요. 일정 방위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원둘러서 전체 방위 24방위가 다 보존이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면적도 어마무시합니다. 잘 관리된 면적이. 우리가 볼 때는 상식선에서는 이 정도는 충분한데 그럼 면적과 거리로서의 무제한이냐? 이거 참 난감하네, 그지? 애매하고. 그러나 이게 문화재청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하는가 보네. 능침 영역이 중요하니까 이게 능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자연 경관은 자연 경관은 너무 잘 보존되어 있다니. 지금 도심에도 큰 소음 같은 거 들리지도 않고. 진짜 너무 잘 보존되어 있고 산도 예뻐. 좌우가 대칭도 비교적 원만해. 면적도 그렇고. 어디 저기 선릉처럼 이게 뚝 잘라 나간 게 아니고. 부족함이 없어. 이게 다만 이게 혈처를 형성하게 하는 그 용이 조금 부족하지. 그렇지만 그걸 조금 보완해서 좀 갈무리를 인력으로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어쩔까 싶은데 그게 그때 당시에 왕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 이렇게 저희들이 왕릉 이모저모를 살펴보았어요. 북자 입수 과정도 살펴보았고요. 오방의 안산 과정까지를 살펴보았어요. 저희들 묘지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안산이나 입수나 청룡이나 백구나 모두가 유종하고 잘 관리되고 잘 보존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다만 이곳에서의 CCB가 있기 때문에 묘지하는 입장에서의 그 CCB가 현장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우리들한테 보여지는지 그런 부분을 느끼고자 이주서와 함께 찾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관찰 잘 했습니다. 요거 조금 고치는데 10명이 와서 그것도 다 못했네 또? 이주사와 함께 김포 장릉의 장묘관점, 풍수관점 등등의 현장 상황을 살펴보았어요. 특히 이번에 이슈가 된 유네스코 왕릉의 조건 중에 부주화 형상으로 등장한 남방 안산 지점의 약
6,400여 세대의 아파트와 관련한 그 부분도 살펴보았어요. 저희들이 탐방할 수 있는 최대치에서 살펴본 것이라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저희들은 묘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능침 영역을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다 느끼고 보고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산안이나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왕릉이라는 그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충족해 보이고 원만해 보이고 다 좋고 유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풍수적 관점에서 보면 앞의 영역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가 조금은 거북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풍수 영역과 왕릉 영역을 분리해서 본다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릉의 못을 통해서 제실로 가고 있어요. 장릉의 못은 북좌 능침 영역 기준, 정자각 기준 손방에 있습니다. 왜 오방에 못 두고 손방에 두었는지는 이주사를 통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왜 오방에 못 뒀어? 저 또랑 때문에 그랬지? 네, 또랑이 뭐 많이 또랑 때문에 사실 비가 장대비가 오면 또랑에다 두면 이거 유실되잖아. 유실되죠. 물량도 많고, 네, 물량도 기도 많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골짜기가 여기서 보니까 조그만 골짜기가 아니에요. 엄청 커요. 양쪽 물이 다 일로 다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기적으로 이쪽 상황에 맞추려고 보니까 선방에 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 정면에 둘 수 없어. 그렇지. 예, 그런 뜻으로 선방에 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물이 일로 들어오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물은 별도로 나는 물이든지 여기 많이 습진 것 같아 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쓰는 거지. 저 또랑물하고는 별도로 흐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정자각 기준 오방에 둘 수는 없잖아. 그쪽에 계곡에 정점이 걸리 지나가기 때문에. 산도 가깝고. 그러니까 정점이고 이곳은 선방이긴 한데 양쪽 청룡백구로 볼 때는 중앙 정도 되는 것 같아. 센터쯤 될 것 같아. 그지? 네, 유산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제시하고 이 못을 배치할 때 그런 것을 참고했구나. 그런 걸 현장에서 느낄 수 있잖아. 네. 형태는 외방 내원입니다. 외는 방으로 자고요. 안에는 또 원을 못 중앙에는 원을 둘렀어요. 형태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무 사는 거 보세요. 가생이를 땡 돌로 다 벗겨놨는데도 이거 살았어. 이 생명력이 참. 생명력이 강하지. 와우. 홀랑 까놨는데도 여기는 살았어. 공항 옆이라서 실시간 비행기들이 지나다닙니다. 소음 발생이 심해요. 땅이 엄청 커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면적이야. 저희들이 김포 장릉 앞면으로 미닫으로 몇 미터가 되려나? 앞으로도 도심 권역까지도 예비 공간이 상당히 많고요. 그 예비 공간도 자연목으로 아직까지는 잘 보존되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더 도시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산이 앞에 와서 약간 안으로 오므리면서 갈무리도 예쁘게 잘했네. 딱 오므러졌어. 네. 겹치진 않았는데. 네. 이게 본용을 빼고 나머지는 진짜 산이 유정하고 잘 감쌌네. 이제 제실로 향합니다. 제실도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제실이 의실. 야, 본체와 바깥에 행랑 칸수가 더 많아요. 이렇게 제실까지 둘러봅니다. 이번에는 김포 장릉 주 능선 기준 5방에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에서 진입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방위상위로는 5방이고요. 여기서 5방이라 하면 능침 영역의 혈처를 북절하 고정하고서 5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방위는 따지지 않고요. 그것을 북절하 고정했을 때 5방점에서 진입해 봅니다. 하단부 못을 관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산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더 진지하고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하단부 제2못을 찾아뵙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것을 관찰하고 청룡백호의 형상, 하단부에서는 어떻게 갈물이 되었는지 그것까지를 관찰하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안산까지 이 권역 중에서 아파트가 어떻게 왕릉 저희들은 저수지급 못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조성 랑릉 중에 하나이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 장릉 하단부 5방점의 못이 되겠습니다. 조그만 저수지급으로 보여지고요. 등산로가 여기까지 등산로가 저게 지금 저 산이 지금 분파된 거야? 뭐 별도야? 아니면 백호야? 이건 분파된 게 아니고 계속 연결해서 내려오는 건가? 그러면 저기도 저까지 내려왔네. 청룡하고 비슷하게 왔네.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봐봐. 여기서 서 있을 수는 있잖아, 이제 우리가. 어디를 차지해야 되느냐면은 왕릉에서 여기가 우리가 서 있는 데가 자향점을 한번 찾아보지. 간음에서 여기서 볼 때는 왕릉이 어디에 있지? 저 소나무에 있나? 저 소나무쯤? 네? 어디로? 저 옆으로? 그냥 네? 꼭 가서 서봐 그럼. 나만 이렇게 나왔지요. 가운데 무슨 시설이 있는데? 저기 있는데. 저 뭐야? 쉴 수 있게 했는데 거기까지 가야 돼. 이곳은 저희들이 주 분이 계신 능침 영역이 계신 정자가 기준에서 좌우 상하 좌우 원둘러서 살펴보았을 때 유정했었어요. 청룡백호는 여기까지 연결해서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분 하단부쯤에 이렇게 못을 또 하나 장만했어요. 이것이 자연 못인지 아니면 당시에 비보 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단부에 비보 못인지 자연 못인지를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왕릉 본단 입장에서의 정칩 영역 입장에서의 자양선을 찾고 그 자양선 기준으로 안산을 간업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가 기네? 너무 잘 알잖아. 여기가 기면 안산으로 봐야 돼, 저것도. 그러니까 이게 정대문이 그거야. 저게 애매한데. 계양산이 안 보인다 그러던데. 예, 여기서 이것은 어쨌든
별도 길이 도로가 옛날부터 나 있었잖아. 이 산이 물고 내려가다가 흘린 거야. 예, 별도가 아니고 산이 내려가다 흘렸는데, 쪽에서 오는데. 예, 어쨌든 흘렸어, 저 산을. 그런데 어쨌든 예, 지표층에서는 끊었잖아. 지심에서는 안 끊었더라도 지표에서 끊어가지고 저걸 해석하기를 예, 독립산으로 봐도 되고 여기서 딸려 내려간 그래서 흘린 산으로 봐도 돼. 그러나 이게 1, 2, 3로 가다가 본안산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곳에서 볼 때 이 부분도 안산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청룡이나 백호가 내려오다 흘린 산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정침 영역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유리하냐, 어떻게 이해되느냐는 정침 영역에 올라가 봐야 알 일이지만 이곳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안산으로 제1산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린다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 산 너머에. 그렇지, 넘어 있다니까. 한참 너머에. 예. 네, 이게 그냥 몇 킬로가 아니라 예. 냇물도 지나가야 돼요. 예. 정인 아라뱃길도 지나가서 그 너머에 있는 대양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여기에 본단 영역 기준으로 청룡 백호 기준으로 감싼 건 어디까지 흘러 내려왔고 그 앞에는 어떻게 갈물이 되었느냐, 못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최종적으로 앞에 와서 이제 우리가 확인했잖아. 그럼 이제 거기 가면 되는 거야 이제. 저는 이 아파트 속에 있는 조그만 언덕인 줄 알았거든. 거기도 가봐야 돼.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그거는 이거보다 볼품없이 작은 거예요. 예, 그래도 가봐야 된다고. 이게 1, 2, 3로 갔을 건데 몇 개야? 그냥 하나? 하나, 둘, 세 개? 직미산 하나? 예. 지금 거기 안산까지가 몇 개에 걸쳐서 가는 거야? 아, 거기까지요? 예. 이게 만약에 안산이라고 하면 예.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본안산이 세 번째네?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야지.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요거는 조금 좀 빠져 있어요. 틀어졌지. 그러면 세 개로 해석하자고. 어쨌든 산수에서 유리하게 해석해 보자고. 그러면 이것까지 계산해 놓은 거야. 이게 첫 번째다 그러면. 예, 이렇게 첫 번째로 이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안산까지를 한번 직접 찾아가 볼게요. 식당에 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둘레라는 식당이고요. 저희들 전면에 보이는 봉평 메밀 막국수 점포의 후면이 왕릉입니다. 그 왕릉의 정점부터 하단부까지 이를 저희들이 전부 조사 탐방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제1, 2, 3 안산까지를 둘러보면서 저희들 입장에서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어요. 메뉴는 이겁니다. 방금 이주사와 함께 식당에서 나왔어요. 이주사, 네. 우리가 왕릉을 지금 둘러봤잖아. 네. 본단도 둘러보고 하단부에서 진입점에 못까지 다 둘러봤어요. 네. 청룡, 백호, 현무 다 봤어. 이제는 주작을 봐야 되는데 주작이 1주작, 2주작, 3주작까지 있잖아. 이번 묘지에 해당되는 주작이. 그런데 그 주작 2주점과 3주점 사이에 아파트가 있는 거야? 1주작과 2주작 사이에 아파트가 있는 거야? 우선 아파트는 어디에 있어요? 아파트는 여기 첫 번째 안산. 첫 번째 안산. 하고 두 번째 안산은 아파트 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1주작과 2주작 사이에도 아파트가 있네? 그렇죠. 그럼 2주작과 3주작 사이에도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이번 안산이 거기 아파트 숲속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산이 3개가 있는데 3단형 안산인데 첫 번째 안산과 두 번째 안산 사이에도 아파트가 있고 두 번째 안산과 세 번째 안산 사이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안산이 왕릉 혈처에서 좀 가려진다. 그런 부분이야? 어떻게 네, 이슈가 된 거야?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그냥 가장 앞에 보이는 안산은 요 앞에는 요 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산 뒤에 가면은 그 아파트 숲속에 묻혀 있는 진미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어요. 진미산. 네, 진미산이라는 산이 그게 하나 두 번째 있는데 안산이지? 두 번째 안산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나지막한 언덕 같은 산이고요. 가장 큰 건 이제 여기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이제 계양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개요, 대요. 계양산. 아, 계양산. 계양구. 계양구에 있는 계양산. 계양산인데 그 산은 이제 거리가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산이 이쁘장하고 여기서 보기에는 그 산이 정면으로 보였던가 봐요. 조응하는 형상으로 보였네. 네, 그랬던가 그거지. 봐요. 근데 이제 그 산도 한 300m가 넘는 산인데 그 산이 이제 이 경관이 안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곳 왕릉에서는 그게 안산인데 그 산이 꽤 높고 멀기는 하지만 높기 때문에 1, 2, 3 거느리고 그것이 본 안산으로 그걸 계양산을 삼았었다. 그러나 이 왕릉 영역에서 계양산 사이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안산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 안산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조망이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러면 전체적인 컨셉에서 안산이 안 보이기 때문에 왕릉 묘지로서의 그 결함이 발생한 건가? 그렇게 보는 건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왕릉이라 하면 그런 것까지 다 아우러서 왕릉이라 묘지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되기까지 했는데 그것이 가려지기 때문에 결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파트 공사라고 그래야 되나 그 부분이 정지되고 있는 거다. 정지시킨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본안산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야? 아까 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계양산이라는 그 산. 계양산이라고 하는 산은 직선 거리로는 한 12, 13km 될 것 같아요. 12, 3km가 떨어져 있는. 12km? 예. 네. 근데 이제 그걸 가려면 한 15km 정도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차로 15분? 그렇죠. 시골길이면 15분인데요. 15분. 여기서는 조금 더 걸리겠죠. 그렇지. 근데 15km 정도 되는 산이고요. 일단은 여기 이제 요 첫 번째 안산처럼 보이는 요 산은 요 왕릉에서는 뭐 하겠자 한 1km? 1km 안 될 것 같아요. 1km 안쪽이고요. 아까 두 번째에 진미산이라는 그 산은 한 4km? 3, 4km 정도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 산이죠. 근데 이제 가장 높은 산으로 보였던 게 계양산이고 계양산이 안산처럼 보였고 거기가 이제 아무리 못해도 한 12, 3km 정도 서해에 있는 산이 진미산이죠. 그럼 13km라고 치고 4km라고 하면 17km에다 18km. 18km에서 20km 내외가 이번 왕릉에 이슈가 된 왕릉의 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것이 소고기로 볼 건지 대고기로 볼 건지는 몰라도 하나의 국이다. 그렇죠. 그 국까지를 포함해서 왕릉의 영역이고 거리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은 거잖아. 왕릉이라 하면 왕릉 공간, 뭐 진입 영역, 아니면 제약 영역, 능침 영역, 이것만 왕릉이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20km 내외 반경 그 정도까지를 포함하면 왕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지 문화재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이슈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면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제1주작이라고 보고요. 제2주작과 제3주작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가보자고요. 이 안산도 안 이쁜 건 아니에요. 이쁘게 생겼어요. 안산이 이쁜데 저 산형에서는 이걸 안산 메인 안산이라고 보기는 이게 좀 조금 안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계양산이 메인 산일 수밖에 없어. 안산으로서 안산도 원래 하나가 받아주느냐, 두 개가 받아주느냐, 세 개가 받아주느냐에서 산소짜리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세 개가 받아줬다는 건 그만큼 이곳에서의 명당 조건에서 국을 형성할 때 상당히 플러스 되는 거야. 등급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근데 저 뒷산도 참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저 산은 이뻐. 그런데
예, 주혈을 형성하는 그 용이 예, 상당히 예, 좀 예, 부족했지. 도달하지 못하고. 예, 맞아요. 그건 엄청나게 부족해서 그리고 예, 그것을 애초부터 왕릉이었다면 거기를 보완해서 작업했을 텐데 맞아요. 예, 그러지 못한 건 애초부터 왕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작업을 강행했을 걸로 봐. 예, 그러면 찾아뵐게요. 여기서 뭐 소개해 줄 거 있어요? 아니요,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제 2주작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직진으로 가? 저기서 우회전이에요.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제 1주작에서 제 2주작 사이에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 거야? 거리는 4km라고 했고 아파트는 뭐 10동이 넘어? 10동이 아니라 10개 블럭인데요. 10개 블럭 정도가 있네. 10블럭 안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지금 다 건축 중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속안에 냇물도 흘러야 되고요. 뭐 몇 동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여섯. 한 단지마다 10개 동이니까 한 100개 동은 들어올라가겠네요. 저희들이 편의상 제 1주작, 2주작, 3주작 이렇게 안산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조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상 이름해서 1주작, 2주작, 3주작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지금은 1주작에서 2주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1주작과 2주작 사이에 제 1산과 2산 사이에도 블럭이 10개 블럭 정도는 된답니다. 명독도 상당하고 거리는 4km 정도가 된답니다. 제2 주작산 제2 안산이 되겠어요. 그곳을 지금 찾아뵙고 있는데 아파트 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저 끝에 조그만 아파트, 그게 삼성 아파트 아까 그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게 예매진이 뭐니 해서 쭉 다 문제되는 거네요. 와, 이건 어마어마한데. 여기가 산소 우리가 갔던 왕릉에서 이곳을 향해서 이렇게 정침선이 이곳을 향해서 되어 있다는 거잖아. 네. 이 아파트를 향해서 정침선이 달려가고 있는데 정침선 중심부가 여기 어떻게 있는 거야? 조금 더 가야 아, 조금 더. 정침선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특정 값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려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곳이 좌양선일 것이다, 정침선일 것이다 생각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맞는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사실은 정침선이라 하면 올바른 정침선이라 하면 파멸을 하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속좌양과 겉좌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겉좌양 기준으로 가늠해서 가보는 겁니다. 이곳을 지나가야 돼? 네. 거의 다 오갑니다. 이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공사장인데? 저 앞에 저 산이. 저 앞에 산이 하나 나오는데. 저 산이. 그 중에서도 중심선, 정침선에 우리가 서야지. 네? 좌양선에 서야지. 저거는 작은 동산이라요. 거의 보일 것 같아요. 그래도 지도상에서 일직선 선상에서 뭐 이쯤 되겠다 뭐 비슷하면 되겠지만 번역이야. 여기도 아파트가 계속 지금 시공되고 있고. 예? 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렇게 짓는데도 이제 아파트가 모질러 갖고 난리를 나가지고 전부 다 혼자 살겠다는 건가? 대한민국 국민이 다 혼자 살겠다는 이야기인가? 이곳에 이제 제2 안산, 소안산이 나타났어요. 제가 달려가는 방향 좌측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제2 안산이고요. 이곳에서의 저희들이 정침선에서 차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쯤이 정침선. 저희들이 정침선쯤으로 판단하고 차를 주차시켜 볼게요. 방금 주차를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예쁘고 아담한 산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완투는 메인 안산으로 사용 못했을 거예요. 본래 메인 안산으로 사용하려면 그 본단 규모와 주산 규모와 어느 정도 맞으면서 어떻게 조응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저희들 판단으로는 예비 안산, 그러니까 본 안산으로 가는 과정에 1차 안산, 2차 안산, 보조 안산으로서의 역할인데 지금 찾아온 곳은 두 번째 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디쯤이 우리 정침선인가? 여기쯤이 정침선이야? 거의 이쪽 선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센터는 저 앞인데 어. 한 이쪽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가늠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이주사와 저는 현장을 다 둘러보았기 때문에 비슷한 것은 맞을 것 같아요. 이곳이 두 번째 안산이다. 거리로는 4km가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4km가 떨어졌어. 그럼 여기서 소개해 줄 거 뭐 있어? 이 현장? 이쪽 한번 보세요. 이쪽. 이쪽 한번 보시면 예. 여기가 안산. 아, 여기 아파트들이 보이네. 여기 안산 보시면. 아, 어마무시한 여기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하잖아요. 아, 이 부분은 이 보조 안산은 완전히 이제 파묻혀 버린 거지. 예, 보조 안산은 저 보일 수가 없어요. 원래 산소가 등급이 높은 산소는 보조 안산까지 다 보여야지 되는 건데, 어쨌든 보조 안산은 안 보이더라도 메인 안산이 안 보이는 것을 지금 문제 삼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 두 번째 안산까지 왔기 때문에 메인 안산까지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여기서 또 얼마 떨어졌어요? 여기서 또 여기서는 한 5, 6km? 5km, 5, 6km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5, 6km 더 가야지 더 가셔야 돼. 이제 메인 안산, 네. 예, 세 번째 안산이 나타난다. 네네. 예, 이제 또 가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세 번째 안산, 왕릉 기준으로 본안산으로 삼았던 그 부분을 아름답게 관찰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를 했어요. 이주사,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저 계양산 잘 보이는 조망점에 와 있는데요. 지금 저기 전면에 보이는 저 산이 계양산. 안산이야? 계양산이면서 안산이야? 그 이슈가 되는 저 산이 안 보인다고 하는 그 산이에요. 아, 저게 계양산이에요. 저 산이 안산인데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저 안산이 안 보인다는 산이 이 산이네. 네네. 그럼 여기서 바라보는 좀 이 지점이 정침선 자양선이네. 상당히 아름다운데. 일출 거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비슷하게 일이 가고 있네. 네. 아니, 산이 상당히 아름답게 조응하고 있는데 네. 팔 벌려서 반겨주고 있어. 이름이 또 있네. 요 앞에 있는 산은 안매산이라 그런데요. 앞에 있는 산이라 안매산이고 저 뒤에 있는 산이 계양산인데 395m네요. 굉장히 높은 산이네요. 400m네. 네. 근데 아까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서 왔지만은 거의 이 안매산의 이 오목한 부분, 거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 지금 주소를 거기 찍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아,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게 지금 조응하는 안산인데 보니까 저기도 저 안산 정점에서 최고 정점 봉에서 내려오는데 거기는 용은 없네. 그건 또 모르죠. 예, 용은 여기서 볼 때는 없어. 근데 여기서 볼 때는 뚜렷하지 않아. 근데 이 산하고 저 산은 이어져 있긴 해요. 이어지긴 하지. 네. 어쨌든 저게 개별, 그러니까 이게 안산으로서 나는 적합하다는 거야. 저 산이. 똑 떨어지게. 왜냐면 자기가 독립적으로 나는 안산 안 할 거야. 나도 훌륭한 용이 있거든. 나 그 쪽팔리게 안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충실한 충신으로서 안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산으로 보여져. 산은 아주 동그랗게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동그랗게 이쁘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독립선언을 해야지 되는데 그 독립선언이 안 됐잖아. 사장님 잠깐 차 좀 됐어요. 저 산 앞산 도로 왔어요. 저기 장릉에서 저 산이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 산 보러 왔어. 네, 그래도 저 산이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예. 아, 그러세요? 아니, 저 안경장. 저 사장님 저 산이 맞지요? 계양산. 예. 예. 예, 여기 사장님께서 여기 거주하시는 사장님께서 오셔서 저희들께 조금 도움 주고 계십니다. 이주사와 함께 김포 장릉 탐방 순례 및 현장 조사를 종료했고요. 이제는 마지막 지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아라뱃길이요. 어, 정인 아라뱃길인데요. 어, 여기는 한강이고요. 어, 여기는 서해바다. 야, 이렇게 쭉 신기하네. 이렇게 운하처럼 운하 만드는 거예요. 야, 한강하고 서해바다하고, 저희는 여기 아라마루 여기. 여기서 주작산이 저기네 저 탑이 있는 거. 네. 저희들 주작산까지 본주작까지 왔고요. 본안산 본주작까지 왔고요. 이제 탐방 및 현장 조사는 종료했어요. 아라뱃길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와, 저렇게 깊이 들었어요. 어? 저렇게 깊이 들었어요. 거기 가면 볼 수 있다는 거지? 아, 여기서도 밑이가 안 보이는지 아직까지? 와, 이렇게 깊어요? 아라마루 원형 전망대랍니다. 와. 아라마루 원형 전망대. 야, 와, 이게 배 다니네요. 예? 배 다녀요. 아, 배가 다니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기는 수해주 운하보다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건 좁잖아요. 아, 이쪽으로 가면 서해바다인가? 여기가 서해바다. 이쪽이 서해바다. 네. 아, 서쪽이니까 서해바다네. 동쪽으로 한강. 야, 이 구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자. 아, 여기는 잔도길 같이 이렇게 위리로 해놨다는 거지? 우리를. 아. 우와. 아. 이게 좀 깨끗했으면 이건 이거 무섭네. 아, 무서워? 이거 진짜 깨지는 거네요. 예, 깨끗했으면, 깨끗했으면. 걸어가면 깨지는 거야지. 그러니까요. 예쁘게 보이는데. 아. 이게 높이가 엄청 차이 나는데. 아, 상당히 높고, 이 다리가 흔들려. 흔들려요. 예, 다리가 흔들리네? 흔들리지. 어? 아, 실감난 탐방을 하라고 흔들리나 봐. 거기서부터 저까지 다리를 놓고 이걸 다 팠을 거 아니에요, 이걸요? 야. 출렁출렁 되네. 이게. 아, 출렁거려. 어휴. 아, 조금 약간 스릴감이 있어. 아라뱃길입니다. 아, 여기서 뭐 어떻게 종료하면서 오늘 뭐 보고 느낀 것 좀 마무리 해주고서 탐방하면 안 돼요? 오늘 보고 느낀 거 안산 그러니까 본단부터 안산까지 다 둘러보고 현장 조사했잖아. 아, 일단은 네. 김포 장릉을 보고 느낀 것은 네. 자식을 잘 둬야 된다. 그러니까 추준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자식을 잘 됐어요. 둬서. 자식을 잘 둬서. 네. 네? 그래서 추준왕이 됐고 네. 그다음에 사람은 죽어서도 이름을 남겨야지. 네. 예, 수백 년이 지나도 그거를 유지해 주려고 하는 그 자손들 있잖아요. 네. 자손이 없어도 또 국가까지 나서가지고. 끝까지 나와서 해줘.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그 경관 같은 것도 조성하고 그럴 때 나라법 잘 따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크게 느낀 건 두 가지 정도예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 또 왕릉을 사실은 왕릉을 유네스코를 떠나서 왕릉이라는 곳을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왕릉은 이러한 범위 내에 이러한 거리 내에 면적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이 없는 게 좀 아쉽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아파트를 짓지 말라든가 그렇죠. 뭔가 문화재 관리 그러니까 학교 같은데 일정 거리 내에는 나쁜 시설, 없지. 그렇지. 예, 유흥시설 같은 거 하지 말라든가 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준이 아직까지는 모호한가 봐. 근데 이제 이번 것도 사실은 그런 기준이 있긴 있는데 응. 그 문화재청과 이제 사전 그 승인 절차가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 승인 절차만 잘 했었으면은 이렇게 막 문제가 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행 그런 기준만 잘 지켰어도 되는데 그렇죠. 상호간의 조율 관계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이해 관계라든가 뭐 이런 거라서 미흡한 점이 있기는 미흡할 수 있다고 봐. 네. 뭐 거기다 아파트 앉으면 얼마나 좋겠어 금상첨화지. 그렇죠. 그러나 현실 세상에서 그 많은 아파트에 다 인구가 들어가도 집이 모질란다는데 또 그렇게 안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럼 이 왕릉 입장에서 묘지 권역을 진짜 말 20km 밖까지 권역이라고 볼 거냐 그렇게 본다면 그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여러모로 우리들한테 뭔가 좀 현대 사회에서 왕릉이나 유네스코가 무언가 이제 좀 명쾌한 걸 던져줄 시기도 되었다 그렇게도 보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아까도 뭐 공주 저기 금강교 말씀드리면서도 하긴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거나 유네스코 등재돼가지고 이 문화재가 잘 보존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그 좋은 일이죠. 같은 나라 사람한테 참 좋은 일인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조금 편한 방법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아파트 같은 시설도 해야 되고 도로도 신축해야 되고 뭐 강에 이제 이런 다리도 놔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조금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다음에 조금 서로 상생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무언가 이제 제도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이 진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그래요. 거예요. 예. 예, 분명히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예, 안 되진 않은 건데. 그렇지 공생할 수 있는 거. 네. 그 문화재 존중하고 그 권역 존중하면서도 다 얼마든지 집도 충분히 짓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따지고 보면 조율이 안 됐다는 거잖아.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걸로 보여. 네, 현행 법이나 아니면 뭐 사회 관습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은 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이해하고 갈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주사와 함께 왕릉 탐방 조사 및 조사 및 실무 저희들 입장에서 실무자이기 때문에 실무 관점에서 바라본 부분에 대해서 탐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이주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어디 통계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이 말한 모든 부분에서 다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의사일 뿐이죠. 네, 개인적인 의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실무자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조금은 반영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주 비전문가가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탐방 조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종료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